2022년도 1차 대졸 수준 신입사원 한국 수력 원자력 채용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영 코치입니다. 자, 채용 공고에 대한 공고 기간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네요.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다음 달 초입니다. 아마 이 기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난주부터 작성을 하고 계셨을 텐데, 특별히 오늘은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보기보다는 채용 공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업만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그런 분들이라면 학수고대 했을 텐데, 자, 전체 채용 공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대졸 수준 홈페이지 채용 공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졸 수준의 채용 공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나와 있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뽑는 거로 나와 있어요. 채용 공고가 나와 있고, 특별한 이 내용을 볼 거 없고,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까 200명 정도가 있죠. 200명 정도가 있고, 쭉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채용 기준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이제 얼마 정도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자면, 자, 여기서 좀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수력원자력 2021년이죠. 1차. 작년 이제 5월 달에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에 진행 내용을 보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될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좀 이 기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한국수력원자력은 한 번 이상, 그러니까 이 기업만을 준비하는 분들의 특징이 한 번에 가기보다는 몇 번씩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을 봐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면접이 특이합니다. 직업기초 능력 40, 롤플레이가 30, 관찰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길죠. 이런 면접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접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 밑에 보시면 전체 경쟁률 일반 사무가 작년에는 11명 정도 뽑았는데 3,500명 최종 지원했다가 선발 인원에서 완전히 이제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1명 정도 선발됐고, 원자력은 30명, 기계 쪽, 원자력이 전기전자는 여전히 한 40명 정도, 작년에 좀 많이 뽑았네요. 밑에 보시면 그리고 화력도 있고 8명, 여기 또 원자력 쪽에 22명, 원자력 22명, 그 다음에 전기전자 4명, 신재생 2명, 아주 이제 극소수 인원들을 뽑았죠. 자, 토목이라든지 이런 쪽은 워낙에 적게 뽑으니까, 자, 여기에 토건의 토목 쪽이 4명, 건축 쪽이 3명, ICT가 5명,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갑니다. 자, 이래서 전체 인원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자, 지금 현재 올해 채용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자면, 자, 전체 인원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의 채용 인원과 올해 채용 인원의 어떤 규모를 보면서 얼마 정도 뽑고 있구나,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작년 규모를 볼 때 사무 쪽 28명이죠.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이라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자, 원자력 20명이고, 밑에 보시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통신이나 이런 포지션도 사실은 많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얼마 정도 인원을 뽑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토목 쪽이 12명, 그렇죠? 건축 쪽이 11명, 그 다음에 원자력이 2명, 그리고 기계 쪽이 2명. 자, 이렇게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채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집중해야 된다. 좀 더 눈여겨보시고,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하반기도 있을 거잖아요. 1차가 있으면 2차가 보통 이제 한 8월 내외, 8월에서 10월 정도 나오겠죠. 하반기가 진행될 테니까 그때 눈여겨보셨다가 2021년도의 채용 규모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채용되고 있고 각 전형별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며 왜 그런 경쟁률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제가 이 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 되게 세네, 약하네, 패스페일이네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이 차후에 준비할 때 선택과 집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인원은 200명인데 전형별로 현재는 여기 165명이 이 포지션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만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응시 자격은 뭐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어 점수, 토익 점수를 포함한 영어 점수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공공기관, 발전 공기업들이 자격증이 강화되고 영어 점수가 조금 더 필수적으로 가는 게 거의 일반화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공기관의 발전 공기업을 간다고 했을 땐 영어 점수, 자격증 점수에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좀 합격의 안정적인 분야까지 점수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전공 분야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인데 이건 뭐 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1차 전형 사무 100배수, 기술 40배수 이제 엄청 많이 선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부니까 자기소개서가 적부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너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물론 고민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소서가 이 기업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쓰시면 돼요. 복붙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는데 자, 반복하지 말아라. 이 카피율 같은 거 본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유념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필기시험은 의수문자 중에 필수가 의수문이 나와 있고 자원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문은 조직이해가 있다. ICT는 뭐 분야별로 있으니까 NCS를 꾸준히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 의수문자조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다가 70% 정도에 반영된다. 또 NCS 직무 역량 평가가 NCS 직무 역량 검사가 뭐 50% 정도 되기도 하고 뭐 기업마다 다르지만 현재 한국 수력원자력은 7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기 시험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고 자, 그다음에 직무 수행 전공이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25% 정도인데 다행이죠. 물론 전공이 더 중요한 분들은 내가 전공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단 25% 정도고 상식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이 5%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가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차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 근데 이 기업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좀 뭐랄까 멘붕이 오는 경우가 바로 2차 전형인데 자, 여기에 심리 건강진단이에요. 심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건강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인성검사와 이 검사가 있는데 자, 이 검사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면접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부분. 자, 기초 능력, 직기초에 관련된 면접이 40%인데 자소서 기반으로 물어보겠죠. 물어보는데 아주 친절하게 평가 요소가 있어요.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평가 요소가 약 6개 정도 되는데 점수표가 이런 식으로 부적격이다. 2를 받으면 무조건 부적격이다.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회사 직무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뭐 토론 토의 면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약 90분 정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조 단위로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면접에서는 가장 특이한 관찰 면접이라는 용어를 이 기업에서만 쓰고 있는데 관찰 면접이 30점이고 관찰 면접은 조별 과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165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가 먼저 2시간 반 정도가 되는데 조별 과정에서 과제를 통해서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특이한 면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이한 면접들을 준비하면서 꼭 보시고 이게 이제 인성검사가 이제 적격 부적격이라서 한수원의 면접을 딱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인성검사, 건강심리검사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취업한 선배들이 있다고 하면 좀 조언을 구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어떻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자, 이거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갑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은 뭐 이건 참고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탈락을 시킨다. 나머지는 이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면접 부분이 저기 이제 관찰 면접 같은 거, 또 협상 면접 같은 것들이 진행됐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격자의 면접 진행된다는 부분이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요거. 적격자에 한해 면접이 진행된다. 그다음에 면접이 뭐 7월 20일 정도 되니까 뭐 시간적 여유군, 대상자 발표가 이때고 면접이 7월이니까 지금이 5월인 거를 감안할 때 이제 한참 더울 때 면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특이사항이 없어요. 특이사항이 없으니까 저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들 쭉 나머지 쭉 한번 내려볼까요? 특이사항이 없죠. 여기서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 설명 자료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와 능력 단위, 직무 수행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입사 지원 동기나 포부나 직무의 내용들을 참고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해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말 친절한 기업 인증. 자, 친절한 기업, 구직자를 정말 친절하게 예우해주는 기업의 특징, 능력 단위입니다. 능력 단위의 이 능력 단위들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는 기업들, 넘버링이 되어 있는 기업들 저는 칭찬합니다. 아주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들이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그래도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양식 내용을 살펴볼게요. 뭐 자소서를 깊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와 함께 퀵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느냐, 금전적 보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게 금전적 보수가 없음을 경험이라고 하고, 금전적 보수가 있음을 경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줬고, 그런데 상관없다. 다양한 학교, 다양한 동아리 상관없다. 여기에 직무와 관련된 경험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자. 친절한 것은 자기소개서 부분의 공공기관은 스타 기법으로 쓰고, 스타는 STAR에 S 시츄에이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인지, T는 그때 과제나 미션이나 수행에 따른 어려움, 난관은 무엇이었는지, 액션은 거기서 행동이나 노력,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써주는 것. R은 그 결과물이 무엇이고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어떤 각오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스타 기법의 전형인데, 이 기업은 아주 친절하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건데 역할이야. 역할 액션을 400자로 써주고 어떤 경험인지 실체를 알려줘.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알고 싶어. 그리고 그 과거 결과물에 대한 내용과 배운 점을 써줘. 이게 400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은 알고 싶은 것은 그 경험과 경험에서의 너의 역할을 통해서 배운 점과 느낀 점, 각오와 관련된 내용이 천자 중에서 엄청 중요한 800자니까 1-2와 1-3에 집중해줘 라는 시그널이죠. 이런 개념으로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 기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직자들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구직자를 배려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2번, 정직 남을 위한 봉사 규칙 준수 나왔네요. 직업윤리가 나와 있죠. 직업윤리에 공동체 윤리와 근로윤리가 있고, 공동체 윤리에는 규칙 준수, 준법성과 같은 내용들이 있죠. 물론 정직, 봉사도 공공기관이 가져야 될 것인데, 자, 등입니다. 등. 그래서 윤리적인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에 대해서 써라. 여러분들의 정직성, 준법성을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주 쉬워요. 위에서 1-1번 질문에서 한 것처럼 여기 300자인데 여기는 이제 가중치가 다르죠. 본인의 맡았던 역할이 무엇인지니까 여기는 곧바로 액션이에요. 곧바로 액션이고, 행동했던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유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써주면 될 것 같고,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써줘서 이게 이제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항목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의 집단에서
화합이나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봐라. 이건 조직이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자기 개발 능력 부분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목표 달성에서의 헌신 노력이라면 조직이의 능력 혹은 자기 대인관계 능력에 뭐 팀워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갈등 상황이 들어간다. 갈등 상황이 들어가면 이거는 대인관계 능력의 갈등 내용들을 써주는 내용인데 뭐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200자고요. 여기도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역할의 액션을 물어보고 있죠. 400자. 결과물에 관련된 부분들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지 200자. 글자 수가 중요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자 수 니꼴 중요도다. 이 글자 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잘 써줘라. 자, 4번 봅니다. 자, 우리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해당 능력 개발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기업으로 따지자면 직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직무 역량이죠. 공공기관은 이 직무 능력을 보는 자기 개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개발 능력 항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자기 개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취업에 대한 준비 노력인데 준비 노력을 할 때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경험을 토대로 지식의 총량, 기술의 정도, 그 다음에 태도나 경험의 풍부한 양이라든지 실체적인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목표를 세웠는지, 뭐 입사의 목표가 있었겠죠. 이 분야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몇 개 주요 대학들이 원자력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어떤 걸 했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원자력도 뭐 친환경이다, ESG다, 탄소 중립이다,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왔는지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00자가 여러분들 계획에 관련된 실천 과정, 어려웠던 점이고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 자, 있는 내용들을 잘 써라라는 뜻입니다. 5번.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상호 입장과 상황이다. 대화 토론이 나오면 이건 보통 의사소통 능력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많고 대인관계 능력에서도 이런 토론 관련된 부분들, 여기 갈등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혼용하는데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소통, 관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이것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차이에 관련된 부분들은 갈등인데 갈등은 뭐 대인관계 능력인데 뭐 소통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정도가 필요하다. 자, 감정적 갈등이 나온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견이 생긴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직 내에 있다. 우리 팀에, 우리 상사의 후배,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일하는 협력사에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진행 과정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역지사지냐 아니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만의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이게 한수원의 채널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한수원의 ESG나 회사 속의 경영 공시, 원자력, 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좀 더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체 오늘 한수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는 면접이나 이 전체 절차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이제 500명이 넘겼습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취업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 채용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상 박세영 코치였습니다.